이제 본격적으로 그 참여예산의 과정 안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본 예산에 대해서 주민 심의를 거치는 그런 주민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 은평구 의회와 많은 좀 나름의 좀 갈등이 좀 있긴 있는데요. 본 예산에 대해서 주민이 심의하는 거는 구청장의 의결권을 주민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가 위임받아서 하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그렇게 해치는 구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역할 때문에 구의회와 좀 갈등이 좀 있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래전에는 참여예산위원회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잘 가동되지 않았을 때는 의회에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막 그냥 예산을 이렇게 거의 많이 이렇게 감액시키거나 뭐 이런 여건들이 발생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사항들 때문입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시에 저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그 광역협치형으로 2개의 사업을 제안을 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 수기를 거치고 예산 편성 방법과 그리고 제안서의 정리까지 다 해서 이제 확정을 시킨 상태였는데, 연말에 최종적으로는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영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웃지 못할 경우들이 실은 은평구에도 조금 예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는 참여예산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고 또 구의회에도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 구의회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은 좀 그런 역할들이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나름의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위원회, 특히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충실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부서에서 예산 요구안이 작성되면 이 작성된 예산 요구안은 바로 예산부서를 거쳐서 분과위원회에 상정되게 됩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요. 이 최종 결정은 민간예산협의회라고 하는 구청장님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단이 함께 모여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예산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 최종안에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담아서 서류로 그렇게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는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이 편성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의견이 들어있는지까지도 같이 살펴보시게 되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서 하고 있고요. 이때는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관한 고민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조금 더 효과성 면에서 좋은지에 관한 그런 제안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관한 심의 내용은 크게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아예 내역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의 방법이 있고요. 이 예산 편성의 그 예산을 금액 조정하는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의 진행을 통해서 그동안 예산의 약 260억 정도를 이렇게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의 증감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분과위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더라도 또 연관된 그런 부서가 다른 사업이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담아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정은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 안에서 예산의 증액 감액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사업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의결함으로써 예산의 방식을 확정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참여예산의 주민총회는 올해 사용할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올해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은평구 참여예산은 16억이었습니다. 그게 내년 사업비부터 이제 30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민이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산의 활용 방식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참여예산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단위에 약 20억, 청소년 과제에 2억, 또 동단위 사업에 약 8억 정도, 그래서 총 3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 안에서는 동별 5천만 원씩 동사업을 그렇게 주민총회를 거쳐서 확정하고요. 청소년 총회는 청소년들이 의제 발굴 그리고 청소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과제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고요. 과제 발굴도 지금은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면 구단위 과제는 동단위 사업과 청소년 과제와 연관성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구 단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 또 하나만의 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보내주는 이제 협치 사업이 있습니다. 협치 사업 약 4억 정도를 주민 제한 사업으로 발굴해서 이것들 같이 주민총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따로따로 진행됐던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의 과정을 이제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이 함께 모여서 주민총회를 함께 거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으로 보시는 은평구 참여예산 주민총회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은평체육관에서 약 600인 정도가 모여서 제한된 사업들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해는 아쉽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요. 요 화면도 좀 전년도 그 화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을 은평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참여예산 주민총회와 청소년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은평 다목적 체육관에서 진행된 2018년 참여예산 주민총회에는 주민 제안사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테이블별 배치된 퍼실리데이터를 중심으로 그늘막 설치의 확대, 공산 둘레길 화장실 설치 등 3개 분야 25개 사업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은평구에서는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민총회에 상정된 주민 제안 사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해 왔는데요. 이날 당일 현장 투표까지 합산한 결과 2019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됐습니다. 동산 둘레길 화장실 설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고요. 또 딴 사람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서시장이라고 조그만 재래시장이에요. 근데 시장 상인들이 일을 하면서 문화 이런적인 거를 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그맣게는 하고는 있지만 너무 규모가 작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잘 선정돼서 기쁩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관내 중고등학생, 청소년 참여위원 등 지역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총회는 은평형 란치 개마인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4개 사업에 대한 토론과 찬반 투표를 통해 내년도 청소년 참여 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해 봅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총회를 거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이제 주민총회 투표를 하는데요. 이때 투표 현황을 좀 살펴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거쳐서 올해까지 좀 참여 인원에 대한 이런 통계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대략 저희 구의 3.6에서 5% 미만 정도의 주민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숫자를 보시면 17,000명, 14,000명 이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기이긴 한데 10,000명을 넘는 그런 주민분들이 현장과 모바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관심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한 이런 주민총회가 주민들의 그 밀접된 그런 사업들의 제안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도 저희가 한편으로는 위원회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홍보는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퍼센트를 조금 더 늘리는 것, 이거에 관한 고민은 사실 회의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긴 한데 방법의 다양성이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한 10%까지 좀 늘렸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이렇게 보태주시면 또 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또 좀 뒤에서 조금 이따 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아까 청소년 총회 화면도 보셨죠? 네.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이 결정한다가 캐치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청소년 총회가 있는데 어떤 과제들이 올라올지 저도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수업 중이긴 할 텐데 그래도 유튜브를 좀 시청하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표는 못 하니까요. 예. 이렇게 청소년 원탁 토론회가 있기도 했고요. 올해 1월 달에 원탁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공론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론장을 거쳐서 아마 청소년 의회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청소년 투표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고 좀 다른 화면이긴 한데요. 네. 현장에 있으면 되게 청소년의 목소리들과 더불어서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 되게 똑똑한 청소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나면 이렇게 나름 발표도 잘하고 그리고 또 예리하게 질문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또 우리 지역의 좀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화면 보면서 이렇게 현장 개표하는 그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면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녹색 카드, 빨간색 카드, 노란색 카드가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녹색은 제한된 사업에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보류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란치 개매인대 방식을 도입해서 그냥 은평형 란치 개매인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의사결정을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참예산 주민총회는 아까 잠깐 화면으로 보셨긴 했는데 영상으로 동 안에서도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고 이 역시도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참예산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제 변형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안에서도 이런 활동이 조례상으로는 잘 담겨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역할론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나름 지역 봉사를 위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으로서의 참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좀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지역회는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 그 다음에 동 안에서 수행되는 사업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라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회의, 동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역할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주민 제안에 관한 그런 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은평구가 어떤 고민을 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 목표가 사업제안서를 잘 쓰는 주민을 만드는 것인지라는 물음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업 공모를 했었는데요. 참여예산제도 사업 공모하는 방식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참여의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한 나름의 방식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일반 주민들은 참여가 일단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은 많은데 이걸 글로 정리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누군가의 제안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가능한 단체나 일부 주민 위주로 공모가 진행된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그 단체들이 제안서를 쓰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제안서의 내용이 개인이 제출한 것처럼 그렇게 표방되는 어떤 사항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서 품질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 제안 사업을 사업 단위에서 과제 제안으로 그렇게 일단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했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그런 온라인이라든지 현장 접수된 제안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공론장 또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누구든지 고민과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의제화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의 문턱을 좀 낮추자는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보다 넓은 참여, 보다 깊은 수기를 전제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수기 과정을 통해서 정책 사업을 좀 도출하자. 이건 협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과 민과 간이 좀 더 수기하면서 과제와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정책화하는 방식을 도출해 보자라는 게 바로 주민제안 사업이 개편된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단계가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1단계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요.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들을 과제화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된 과제를 가지고 3단계로는 위원회에서 검토와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위원회 심사라는 거는 아까 예산이 두 가지를 합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의 검토 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협치회의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검토돼서 주민투표로 올라간 최종 과제들에 대해서 주민투표와 총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요. 5단계는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 이 과제 중에 우리 구에 가장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은 이건 것 같다라는 민관 TF를 구성해서 정책 사업화를 진행했습니다. 오늘까지 정책 사업화가 진행이 됐고요. 저도 올해 주민투표로 선정된 과제들 중에 자원순환 은평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장소에 오기 전까지 최종 온라인 회의를 끝내고 그래서 정책 사업화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책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정책 사업들이 어떤 게 결정됐습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보고를 통해서 공유하고요. 이 계획들은 내년도 2021년도에 실행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참여예산은 실행 이후에 평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거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제화, 그리고 심사, 주민총회, 정책 사업화, 실행, 평가,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좀 더 깊게 고민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좀 다양한 방식들이 그 안에 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동의 내용들도 또 한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다 깊은 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고민하면서 또 양 위원회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소년 참여예산은 청소년 공론장이 열린 다음에 청소년 총회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과제화를 할 때 사실 위원회가 우리 구의 중요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고민하면서 가장 연결하기 쉬운 게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한 목표, 소위 SDGs입니다. 지속가능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에 가장 필요한 방식들을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유엔 17개 목표 중에 어떤 목표가 가장 우리가 필요한지 이런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지속가능 목표는 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아마 청년 여러분들이 다른 활동 안에서도 다양하게 의제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아마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도 이제 주민참여위원회의 활성화처럼 아마 지속가능위원회가 또 아마 올해가 지나면 이렇게 구동이 될 겁니다. 그때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좀 참여를 아마 행정에서도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7개 과제 중에서 은평구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를 약 1000명에게 작년에 실시를 했고요. 이걸 거쳐서 주제별 공론장을 열었었습니다. 약 150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해서 7개의 분야에 대해서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공론장을 열었고요. 그리고 주제별 공론장을 별도로 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열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동에서도 동 공론장과 그리고 동에서 이루어진 주민총회 의제들을 다 수렴을 해서 이 많은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제안서의 과제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했던 공모 방식의 제안서, 어려운 제안서에서 좀 쉬운 방식의 제안까지도 수용을 해서 수렴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1142건의 주민 제안이 말하자면 여러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론장 안에서는 약 976건의 그런 제안들이 나타났고요. 이 제안들을 다 담아서 주민 제안 정책과제 발굴의 그런 과제 보고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총 30개의 과제가 구현이 됐고요. 이 30개의 과제는 아마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방식의 활동 안에서 우리 구의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제 보고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정책과제의 30개의 정책과제는 참여예산과 협치를 통해서 총 14개의 주민투표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소요예산은 가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예산 20억, 협치 4억, 총 24억의 예산 중에서 이렇게 어떤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거치게 된 겁니다. 주민총회는 사전투표와 그리고 주민총회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전투표는 온라인이나 또는 주민센터와 같이 좀 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현장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총회 안에서는 총회에서 한 700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선정은 주민투표에선 50%, 또 주민총회에서 50%의 비율로 합산해서 다득표 순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주민총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수기 과정을 온라인으로 다 함께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주민수기단에서 40%,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10% 이런 방식으로 약간 투표율 방식을 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주민총회나 주민참여는 참여의 경로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투표뿐만 아니라 우편물, 모바일 이런 다양한 방식을 썼고요. 서울시에는 서울시 엠보팅이라는 좋은 모바일 투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 도구를 활용했고요. 또 참여 수준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 수기, 총회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와 온라인 수기단, 온라인 주민총회 같은 것들을 열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홍보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를 다각하게 하기 위해서 SNS 홍보를 되게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신문이나 이런 매체 일관이었다고 하면 카드 뉴스를 작성한다든지 또 영상으로 제작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총회와 주민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 과정을 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표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될 때는 이벤트 개념으로 해서 약간 그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그런 선물 이벤트, 참여 이벤트를 같이 기획해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경로의 다양성은 되게 다양한 방식의 투표에 대한 홍보 있었고요. 그리고 수준의 다양성, 참여 수준의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경로로 주민분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온라인 수기단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기단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소통촉진자와 주민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안에서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 약 15명의 소통촉진자 1명이 온라인 카톡을 이용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 토론을 거친 뒤에 결과 보고를 통해서 평가받았고, 따로 별도로는 온라인 수기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별도의 투표 과정을 거쳐서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었습니다. 온라인 수기단을 위한 따로의 준비가 있었고요. 이 과정 안에서는 운영 퍼실들이 함께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 안에서 우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좀 설계를 했고요. 이 과정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되게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온라인 수기단과 온라인 총회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오셔서 청취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나 우리 자치 지역 안에서도 이런 온라인 주민총회 같은 것들을 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도 가졌고요. 대통령 부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주의 깊고 관심 있게 바라보셔서 따로 또 인터뷰를 오셔서 카드 뉴스로 작성해서 또 여러 이메일 메일링을 통해서 이렇게 전국에 또 온라인 진행이 됐다는 은평구가 진행됐다는 것들을 안내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온라인 과정에서 우리가 토론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특히 카톡은 글 위주의 토론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꼭 써야 될 말에 대한 것들을 쓰는 그런 되게 좋은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굴을 보는 대화의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제나 어떤 선호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빨리 확인하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화돼서 우리의 의견이 지금 이쪽에 좀 관심이 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의 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번 토론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인지하기 쉽게 좀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 역시도 온라인 수기단 과정도 그렇게 소통 촉진자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별 수기 토론 안에서 그 나왔던 여러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도 어느 분이 이 의견을 주셨으라고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쓴 글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바로 그것들을 다시 조정해서 새롭게 올려드리고, 그래서 확인받는 이런 좀 다시 그 조정받는 그런 과정도 되게 원활하게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온라인이지만 우리 구의 주민분들이 정말 그 토론하고 토의하려는 그런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충분히 서로 교감하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대화하시고 서로 배려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번에 한 400분 정도의 주민이 참여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역시 사람이 많은 우리 구는 인재가 많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 주민 참여 관련된 과제, 그리고 협치 관련된 과제, 이렇게 두 과정이 같이 설계가 됐고요. 이 과정 안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또 투표 이후에 이런 온라인 수기에 참여하셔서 어떠셨는지에 대한 또 내용도 좀 이렇게 소감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기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수기단 약 그 2시간씩 4일간 하루에 4차례씩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420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사실 카카오톡으로 2시간 본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한 번도 좀 이렇게 그 빠짐없이 잘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경우는 뭐였냐면 온라인 수기단의 연령대 중에 한 7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 계시긴 계셨습니다. 사전에 글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능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본인조차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참여해서 내용이라도 열심히 살펴보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참여하시도록 했는데 실제로 이 수기단 방이 열리고 참석을 하셨는데 다른 어떤 분보다도 글이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기단 활동이 끝나고 전화를 드려서 확인했더니 옆에 가족 중에 워드를 잘 치시는 누군가를 대동을 하셔서 열심히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 의견을 글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기 생각을 직접 내가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그 구현할 수 있는 방식들, 사실은 뭐 요즘에 그 많은 앱들 중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한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족이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하는 방식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마도 온라인 수기에 관한 것들이 이제 팬데믹 시대에는 되게 새로운 그런 사업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기와 온라인 토론을 잘 진행하고, 여기에는 이런 수기 과정, 방송 과정,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이런 아나운서, 사회 뭐 이런 분들이 이게 매칭이 잘 되면 이게 나름 또 좋은 그런 활동 방식이 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홍보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다양한 방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잠깐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카드 뉴스. 전에는 딱딱한 글 위주의 설명이라고 하면 지금은 카드 뉴스로 좀 더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과제의 의미를 좀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과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온라인 총회 화면입니다. 총회에 참여하셨던, 사회를 보셨던 분도 지금 저희 구 주민이시죠. 그래서 약간 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도가 아주 높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원래의 예상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 몇 가지 방송사고도 살짝 있었고요. 그러긴 했었는데 어쨌든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셨던 많은 분들이 되게 유익하고 좀 재미있고 또 좋은 시간이었다는 그런 소감들을 주셨던 걸 저도 봤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입니다.
아까 1,700명, 1,400명 이런 사례도 보여드렸는데 올해의 온라인상의 총 투표자는 11,164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10,000명을 넘어서는 정도의 투표가 가능했다는 것은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10개의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10개 과제는 이제 과제를 거쳐서 민간 TF 구성을 통해 가지고 사업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총 사업화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예산 확정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여 예산의 7개 과제, 협치 3개 과제들은 각 과제의 범주 안에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동에 이렇게 집중되는 방식이 아닌 우리 구에 가장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는 방식으로 또 우리 구에 가능한 한 가장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방식이 어떤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TF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들로 그렇게 구현이 돼서 내년도에 이제 아마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